제인 에어는 10살 소녀였다. 그녀는 외숙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아기 때 장티푸스에 걸려 둘 다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맡아 키우게 된 것이었다. 외삼촌은 그녀가 어릴 때 또 돌아가셨는데 외숙모에게 제인 에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가셨으나 외숙모인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외숙모의 아들인 존과 딸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도 제인에게 냉담했다. 특히 존은 제인을 자주 괴롭혔다 놀리고 때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외숙모는 제인만을 야단쳤다. 하루는 제인 에어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존이 자신의 책이라고 뺐으며 제인을 때렸다. 제인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였는데 외숙모인 리드 부인은 제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인을 독방에 가두어 버렸다. 밤새도록 갇혀 있으면서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던 제인은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따금씩 하녀 배씨가 찾아와 음식이 든 그릇을 밀어 넣어줄 뿐이었다. 그리고 배씨는 가끔씩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다. 하녀 배씨는 그래도 제인을 많이 챙겨주었다. 그 집에서 제일 제인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외사촌인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도 존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으나 제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때도 제인은 집의 파티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가족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파티를 즐길 때에도 제인은 그 파티에서 소외되었다. 그리고 제인도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제인은 혼자서 책만 읽었다. 제인이 10살이 되었을 때 외숙모인 리드 부인은 제인을 다른 마을의 기숙학교로 보내버렸다. 브로크러스트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여자 기숙학교는 저렴한 학비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제인은 차라리 기숙학교로 가는 게 그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리드 부인은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제인을 기숙학교로 보내버려서 속이 시원해했고 제인은 떠나기 전날 리드 부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자신은 리드 부인을 너무 싫어하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으며 자신이 이렇게 학대받고 자랐다는 것을 다 소문낼 것이라고 했다. 리드 부인은 제인이 떠나는 날 의례적으로라도 제인에게 인사를 했고 자신은 너를 잘 보살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인은 이튿날 기숙학교로 떠났고 정원 80명 정도의 여자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는 급식이 형편없었고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브로크러스트라는 남자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식사 비용과 가제도구 및 교재 비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제인은 거기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녀는 헬렌 번스였고 제인보다 3살이 많았다. 무척이나 엄격한 기숙학교였고 헬렌 또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수업 태도를 지적받고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을 때에도 수업 도중 교실 한가운데에 서서 벌을 받을 때에도 헬렌은 반항하지 않았다. 제인은 그런 헬렌의 순종적인 성격에 놀랐고 자신은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헬렌은 자신이 선생님들께 벌을 받는 것은 자신의 탓이고 그것은 자신이 참아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헬렌은 자신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벌을 받고 있기는 했다. 어느 날 브로크러스트가 학교에 찾아왔고 급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선생님에게 추궁하고 있었다. 템플 선생님은 주임교사였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었고 제인 에어와 헬렌 번스도 템플 선생님을 좋아했다. 브로클 허스트는 템플 선생에게 급식비를 추궁하였는데 어느 날 학생들에게 왜 빵과 치즈를 추가로 지급했냐고 했다. 그날은 아침에 썩은 감자로 끓인 죽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먹지 못했고 그래서 중간에 간식으로 치즈를 곁들인 빵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했고 그것을 들은 브로크러스트는 화를 냈다. 그때 제인 에어는 공부하고 있던 석판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소리를 들은 브로크러스트는 제인을 학생들 앞으로 불러낸다. 브로크러스트가 제인을 리드 부인의 집에서 데려올 때 리드 부인에게서 들은 제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학생들에게 했고 제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제인은 학생들 앞에서 죄지은 듯이 서 있어야 했고 제인은 수치스러워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서러움의 제인은 자리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헬렌 번스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템플 선생님도 찾아왔고 제인을 위로해 주었다. 템플 선생님은 제인과 헬렌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고 커피와 케이크를 두 소녀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함께 먹었다.
추운 겨울날에는 기숙학교에서는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고 학생들은 잘 먹지도 못하였다. 헬렌은 기침을 자주 했고 폐병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언제부턴가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고 기숙학교에 있던 80명의 학생 중 절반이 그 전염병에 걸려버렸다. 그 전염병은 기숙학교의 터가 좋지 않아 늪지대 근처에 위치한 것과 형편없는 식사와 매서운 추위, 그리고 수질이 좋지 않은 물 등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전염병에 걸린 학생들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고 학교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많았고 학교에서 죽은 학생들은 근처에 묻어졌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전보다는 식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으나 헬렌의 병 또한 깊어졌다. 헬렌은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폐병이 악화되어 기침이 더 심해졌고 피를 토했다. 헬렌은 기숙사의 간호실에 격리되어 있었고 제이는 며칠째 헬렌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에 기숙사 사감 몰래 숙소를 빠져나온 제이는 헬렌이 있는 간호실에 몰래 들어갔는데 헬렌은 거의 죽음이 가까워져 있었다. 제인이 온 것을 알고 헬렌은 기뻐했고 제이는 헬렌을 끌어안고 간호실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헬렌은 죽어 있었고 제이는 오열했다. 헬렌이 그렇게 떠나고 학교에서 발생한 그 많은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조성되었다. 사람들은 그 전염병 발생 원인을 조사했고 그것이 열악한 환경과 형편없는 식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 부지를 옮겨 새 건물을 짓고 학교 재정 문제를 이사회를 구성하여 맡기는 등 조치하였으나 여전히 브로크러스트의 감독하에 있었다. 그 후로 제이는 6년째 그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 후 2년은 그 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였다. 그녀는 문법, 역사, 프랑스어, 그림, 음악, 자수 등등에 매우 조예가 깊어졌고 늘 우수한 성적이었으며 나머지 2년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템플 선생님은 교장 선생이 되어 있었으나 템플 선생님이 시집을 가서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면서 제이는 그 기숙학교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버렸다. 제이는 지역신문에 구직 광고를 내었고 자신을 가정교사로 채용해줄 집을 찾았다. 일주일 후 제인을 채용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인 손필드의 어느 저택에서 10세 정도의 소녀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것이었고 연봉은 30파운드였다. 제인은 그 구인 편지를 받고 기숙학교의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 마을 손필드로 떠난다. 손필드의 그 저택에 도착해보니 그 저택에는 페어팩스라는 노부인이 관리를 맡고 있었고 그녀는 주인인 로체스터의 먼 친척이었다. 주인인 로체스터는 그 집에 항상 살지는 않았고 가끔 와서 머물다 떠났으며 또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제인이 맡을 학생은 아델러라는 소녀였고 로체스터의 딸은 아니었지만 로체스터가 맡아서 키우는 여자아이였다. 로체스터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형한테만 아버지의 유산이 물려졌으나 형 또한 죽고 나서 형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로체스터는 전 세계를 여행하였고 경험과 연륜이 많은 40가량의 남자였다. 로체스터는 프랑스에 여행할 때 어떤 여배우를 사랑했는데 그녀에게 많은 돈을 썼고 사랑했으나 그녀는 나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고 로체스터를 떠나버렸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로체스터에게 여자아이를 데려와서는 그 아이 아델러는 로체스터의 딸이라며 맡겨버렸다. 하지만 아델러가 자신의 딸인지는 알 수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바람나 떠나버렸기 때문에 로체스터는 그 아델러를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다. 아델러와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손필드의 저택에서 아델러를 키웠다. 제인 에어가 손필드에 도착했을 때 로체스터는 거기에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그가 언제 왔다, 또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했다. 제인 에어는 3층짜리 저택인 그 집의 2층의 방을 배정받았고 2층에는 아델러와 로체스터와 페어팩스 부인의 방이 있었고 공부방도 있었다. 그리고 3층에는 그레이스 풀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재봉사인 모양이었지만 어쩐지 음산하고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의 방에서 괴이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종종 들렸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레이스 풀과 그 3층 방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그레이스 풀은 그 집에서 일한 지 꽤 되었으며 봉급을 일반 하인보다 5배는 많이 받는다고 했다. 아델러는 밝고 쾌활한 소녀였으며 제인을 잘 따랐다.
제인은 기숙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아델러에게 가르쳤으나 아델러는 그다지 재능 있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인은 잘 가르쳤다. 어느 날 제인은 우편물도 붙이고 산보도 할 겸 근처의 마을 우체국으로 걷고 있었는데 저녁이 될 무렵이었고 길 저편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개 한 마리와 함께 손필드 저택 쪽으로 말을 타고 달리던 그 남자는 그만 덜 녹은 얼음 바닥을 밟고 말과 함께 쓰러져 버렸다. 제이는 그 남자를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 남자는 도움을 거절했다. 하지만 다리를 절고 있었고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삐끗했기 때문에 제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인을 의지한 채 다시 일어선 말에 올라탄 남자는 다름 아닌 로체스터였다. 로체스터는 무뚝뚝하지만 고맙다고 했고 그녀에 대해 물었고 제인은 자신은 손필드 저택의 새로운 가정교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출발했다. 우편 업무를 마치고 손필드 저택으로 다시 돌아온 제인은 거기서 로체스터를 보게 된다. 로체스터는 까무잡잡하고 못생겼지만 다부진 체격이었고 남자다운 얼굴이었다. 로체스터는 오랜만에 집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영지에서의 소작농과의 밀린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지역 사교 모임에 놀러 다녔다. 어느 날 로체스터는 자신의 손필드 저택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귀족 부인과 딸들과 남자들을 포함한 8명 정도의 손님들이 손필드 저택에 몇 주간 묵었다. 거의 날마다 귀족들의 향연이 계속되었고 3층 건물의 방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북적거렸다. 귀족 손님들은 응접실에서 파티를 벌였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게임을 했다. 그리고 가정교사인 제인과 아델러도 거기에 참가하지는 못했으나 옆에 참석할 기회는 있었다. 응접실에 모인 귀족 남녀들의 대화를 엿듣던 제인은 귀족 부인의 딸인 블랑슈가 로체스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족의 딸이었지만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던 블랑슈는 재산만 보고 로체스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블랑슈는 아주 예쁘고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 연주도 잘했지만 허영심이 많았고 제인을 포함한 하인들에게 불친절했고 아델러에게도 불친절했다. 그리고 블랑슈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가정교사를 놀렸던 일을 가지고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깔깔댔다. 가정교사를 놀리고 괴롭히고 책을 집어던졌던지 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남자 가정교사와 여자 가정교사가 둘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일러바쳐서 그들을 쫓아냈다던지 하는 얘기를 하며 웃어댔다. 제인의 눈에는 로체스터도 블랑슈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신분이나 레벨을 볼 때 로체스터가 블랑슈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블랑슈를 위해 로체스터는 새로운 마차를 사들였으며 그녀와 자주 있는 시간이 많았다. 손님들이 저녁에 손필드 저택의 응접실에 모여서 놀고 있을 때 하인이 갑자기 와서 어떤 한 집시 노파가 구걸을 하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점을 쳐준다고 했다. 집시 노파를 쫓아내라고 했으나 노파는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점을 봐준다고 했다. 그래서 응접실에 있던 처녀들은 점을 보기 위해 노파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한 명씩 방문했다. 블랑슈는 집시 노파에게 점을 보고 나서 심각한 표정이 되어 돌아왔고 그 노파는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처녀들도 점을 보러 갔는데 신통하게도 자신들의 일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인 에어가 점을 보기 위해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둡게 벽난로가 타고 있었고 노파의 얼굴은 어둡고 망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역시나 제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 노파는 제인에게 마음을 떠보는 질문들을 하였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제인은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로체스터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노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을 보니 로체스터의 얼굴이었고 로체스터가 망토를 깊숙이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로체스터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로체스터가 일이 있어 잠시 손필드 저택을 비웠을 때 한 남자가 마차를 타고 손필드 저택을 방문하였고 로체스터가 부재 중이라는 것을 알리자 그 남자는 자신은 로체스터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올 때까지 그 집에 머물겠다고 했다. 며칠 후 로체스터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자를 보고는 경악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자는 메이슨이라는 남자였고 그 집에 하룻밤 머물렀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당탕 하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제이는 그 소리가 나는 3층으로 올라갔다. 거기는 그레이스 풀 부인이 있는 방이었는데 올라가 보니 메이슨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로체스터도 있었고 그레이스 풀도 있었으나 그녀는 잠시 후 사라졌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으며 메이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돌봐줄 의사를 로체스터가 데려올 때까지 그 곁을 지키라고 했다. 1시간 후 로체스터는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는 메이슨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메이슨의 어깨는 칼에 찔렸고 팔은 뭔가에게 물어뜯긴 채였다. 의사가 메이슨의 상처를 돌봐주기가 무섭게 로체스터는 마차를 불러 메이슨을 떠나 보내버렸고 손필드 집에 머물던 손님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다.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고 제이는 뜻밖의 소식을 편지로 받았다. 자신을 키워준 외숙모 리드 부인이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리드 부인은 제인 에어를 꼭 보고 싶다고 편지가 왔다. 제인 에어는 외숙모와 사이가 안 좋았으나 그 편지를 받고 로체스터의 허락을 얻은 후 곧장 외숙모의 집으로 갔다. 도착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제인을 괴롭히던 외사촌 존은 대학에 진학했으나 학업을 게을리하였고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고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어머니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존은 얼마 후 자살하였고 그로 인해 어머니인 리드 부인 또한 알아 누웠던 것이다. 리드 부인은 많이 쇠약해 있었고 제인은 리드 부인에게 갔지만 자신을 잘 못 알아볼 정도였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어렵게 한마디를 꺼낸다. 제인에게는 숙부가 있었고 숙부는 서인도 제도의 마데이라에서 무역상을 하여 큰 돈을 벌었는데 자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제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제인의 숙부는 제인을 애타게 찾고 있었으나 리드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도 제인은 죽어버렸다고 전했다고 했다. 제인의 기숙학교가 전염병이 돌아 학생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때 제인도 죽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제인은 외숙모 집에서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도 만났는데 어릴 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는 곧 어머니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처지가 공공해질 것을 걱정했다. 형제였던 존이 죽고 그가 어머니의 재산을 많이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곧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도 얼마 없었다. 외숙모인 리드 부인은 얼마지 않아 숨을 거뒀고 일라이자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며 조지아나는 귀족 남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제인이 손필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들은 떠나고 없었고 로체스터와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다. 로체스터는 제인을 불러 집 주변의 오솔길을 산책했는데 그는 곧 블랑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델러는 기숙학교로 보내버리고 손필드 저택은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제인은 마음속으로 로체스터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은 로체스터 근처에서라도 아델러를 가르치며 지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로체스터는 자신을 좋아하느냐고 제인에게 물었고 제인은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체스터는 그 결혼 계획은 거짓이라고 했고 그러면 제인에게 결혼하자고 했다. 로체스터는 블랑슈에게 자신의 재산을 3분의 1로 축소해서 말했고 거기에 실망한 블랑슈는 자신에게 관심이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거기서 제인에게 청혼한다. 제인은 승낙했고 둘은 그 뒷날부터 결혼 준비에 바빴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제인에게 좋은 옷과 보석들을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제인은 수수한 것만 받았다. 그래도 로체스터는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했으나 제인은 받지 않았다. 한 달 후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목사와 서기 그리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목사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객들에게 말했다. 거기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나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브리그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로체스터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그의 아내는 현재 살아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로체스터의 부인의 친오빠가 메이슨이라고 했다. 메이슨도 그 옆에 있었다. 로체스터는 흥분하면서 하객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손필드 저택의 3층의 그레이스 풀의 방 옆에 딸린 방에는 자신의 부인이 살고 있고 그녀는 미쳐버렸다고 했다. 원래 장모의 집안에는 정신 이상과 백치를 앓는 병이 내력이었으며 자신도 속아서 그 결혼을 했다고 했다. 결혼 후 얼마지 않아 자신의 부인은 미쳐버렸고 서인도 제도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들은 영국 손필드로 이사를 왔고 3층 방에서
부인을 간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부인의 상태를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고 변호사 브리그스와 사람들을 데려와 자신의 저택 3층에 있는 부인을 보여준다. 부인은 광인이 되어 있었고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으며 기이한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결혼식은 취소되었으며 제인은 충격을 받았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해명을 하려 하였으나 제인은 듣지 않았다. 제인은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겠다고 로체스터에게 말했다. 다음 날 제인은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꾸렸던 짐가방을 놔둔 채 로체스터가 선물했던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버린다. 수중에 무일푼이었던 그녀는 새벽이 되자 도망치듯이 그 집을 떠나버렸고 마차를 타고 이틀을 무작정 떠나 어떤 마을에 도착했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던 그녀는 그 동네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채 3일을 돌아다녔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했으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은 채 풀숲에서 3일간 노숙을 했다. 거의 굶어 죽을 찰나 어느 풀숲에 있는 불빛을 발견하고 그 집 앞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하인은 거절하고 그녀를 쫓아냈다.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제인을 옆에서 어떤 남자가 부축해 주었는데 그는 세인트 존이었다. 세인트 존은 제인을 집 안으로 들이며 음식과 잘곳을 제공해 주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고 사흘을 알아 누웠다. 그 집은 세인트 존이라는 젊은 청년의 집이었고 그의 두 여동생이 있었고 다이애나와 메리는 그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둘 다 도시에서 귀족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 자매들은 잠시 그 집에서 모여 있었고 그때 제인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들은 제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인이 정신이 깨자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다. 제인은 어느 정도 정신이 들자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해달라고 세인트 존에게 부탁했다. 세인트 존은 그 마을에 곧 학교가 들어설 것이라고 했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주선해 주었고 연봉은 30파운드였다.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 메리는 제인과 함께 잘 지냈으며 그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몇 주 후 다이애나와 메리가 그들의 가정교사 일을 하러 다시 떠나야 할 때까지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세인트 존은 간간히 제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다이애나와 메리가 떠나고 제인도 곧 학교의 교사 일을 시작했다. 제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능숙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잘 따랐다. 세인트 존은 종종 그녀를 보기 위해 들렀고 그도 교리문답 수업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 마을에는 주물 공장의 소유주이자 그 동네 대지주인 올리버 경이 있었고 그의 딸 로자먼드가 있었는데 로자먼드는 세인트 존을 좋아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그런 로자먼드를 멀리했는데 세인트 존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마을 교구 목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인도로 선교 활동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로자먼드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가끔씩 제인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왔고 세인트 존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지만 세인트 존은 로자먼드에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제인이 로자먼드의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제인은 그림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아직 덜 완성된 로자먼드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세인트 존이 찾아와서는 그 그림을 보고 넋을 잃는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자리에 붙은 종이 조각을 몰래 떼어간다. 얼마 후 어느 눈 내리는 날 세인트 존은 제인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제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한다. 제인의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의 재산인 2만 파운드는 제인 에어에게 상속되었는데 현재 신문 광고를 크게 내서 제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인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세인트 존에게 제인 에어가 아닌 제인 엘리엇이라고 자신의 성을 속여왔는데 엊그제 제인이 그린 초상화의 가장자리에 무심코 자신의 성인 제인 에어라고 이름을 써넣은 것을 세인트 존이 발견했고 세인트 존은 제인이 사람들이 찾던 그 제인 에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제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세인트 존을 추궁하였는데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말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추궁 끝에 말해주었다. 세인트 존은 제인 에어와 사촌지간이었다. 세인트 존의 어머니는 제인 에어의 아버지의 누나였다. 제인 에어의 숙부는 서인도 제도에서 무역상을 해서 큰 돈을 벌었으나 그 전에 세인트 존의 아버지에게
투자 제의를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그의 재산을 크게 날렸고 그 때문에 그와 크게 싸웠다. 그 후로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된 제인 에어의 숙부는 세인트 존의 아버지와 크게 싸운 후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 메리의 몫으로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제인 에어에게 다 물려준 것이었다. 그래서 세인트 존도 가난한 교구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이애나와 메리 또한 남의 집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힘든 고생을 하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숙부의 유산 2만 파운드를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 메리와 공평하게 5천 파운드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극심히 반대하였으나 제인의 바램은 이루어졌고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 메리는 각각 5천 파운드씩 물려받게 되었고 그들은 제인을 고마워한다. 그리고 어느 날 세인트 존은 제인 에어에게 고백한다. 사촌인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인도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며 살자고. 하지만 제인은 거절한다. 제인에게는 로체스터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로체스터가 꿈에도 나왔고 잊혀지지가 않았으며 어느 날 밤 그가 제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할 정도였다. 제인은 5천 파운드씩 나눠 가진 재산들 때문에 사촌 형제들과 다시 그 집에 모여 화목하게 살고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날 제인은 그들에게 잠시 친구를 만나러 며칠 떠난다고 하고 마차를 타고 손필드 저택으로 돌아왔다. 손필드 저택은 불에 타서 허물어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작년에 손필드 저택이 불에 타서 거기에 있던 로체스터의 부인은 죽었고 로체스터는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한쪽 손을 잃고 두 눈은 실명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거기를 떠나 어느 다른 마을 시골 저택에 칩거하며 생활한다고 했다. 로체스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제이는 서둘러 마차를 타고 그가 살고 있는 다른 마을 시골 저택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두 눈을 잃고 한쪽 손을 잃은 로체스터가 겨우 하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제인 에어는 근 1년 만에 로체스터를 다시 보았고 로체스터는 앞을 볼 수 없었고 목소리만으로 제인 에어가 돌아온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제인 에어는 로체스터를 극진히 간호했고 그 둘은 곧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제인의 극진한 간호 끝에 로체스터는 한쪽 눈만이라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다.